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이제서야 본격화합니다. 어쩌면 보건부 직원에게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캐슬린 투미 보건부 장관의 지휘하에 접촉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현재 250여 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헬스 조지아 콜라보레이티브라는 새로운 온라인 모니터링 도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는데, 이 도구는 조지아 주민들이 접촉자를 식별하고 증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이 도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자 현황을 지도로 만들고 격리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 보건부 소속 요원들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직접 연락해 인터뷰해서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보건부 요원의 연락을 받는 경우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면서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측정된 미래를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의 모든 라이브 공연장, 술집, 나이트클럽은 5월 31일까지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은 각 사람 사이에 최소한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금지되는데요. 특히 주지사는 얼굴 가리개 착용을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적으로 취약한 사람과 65세 이상을 위한 보호시설은 6월 12일까지 자택 대피령이 유지되며 이달 말까지는 소독을 위한 규정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주지사는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요양원 입주자와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조지아주 방위군이 142개 요양원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주 전체 요양원 입주자의 46%와 직원의 24%가 검진을 마쳤고 앞으로 4만 6천여 명을 더 검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활동 때문에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확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조지아 주민은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보육시설의 수용 인원과 식당 내 고객 제한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보육시설은 한 교실의 수용 제한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립니다. 특히 5월 14일부터 썸머캠프가 허용되는데요. 썸머캠프 혹은 데이캠프는 32개의 최소 의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면 운영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야간 캠프는 주 보건부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당도 규제가 좀 더 완화됩니다. 캠프 주지사는 그동안 식당은 쉽지 않은 때에 옳은 일을 하면서 규칙을 지켜왔다며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식당은 300스퀘어피트당 10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고 테이블당 6명까지만 앉을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10명까지로 늘렸습니다. 한편 주지사는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체 치료제로 승인받은 렘데시비르를 받았다고 밝히고 진료 물자를 보내준 트럼프 행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는 어제 40병들이 렘데시비르 30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오는 16일 토요일 낮 12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구호품 패키지를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구호품 패키지에는 물티슈, 키친타올, 손세정제, 마스크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들 단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서류 미비자 등 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언어 문제, 신분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비대위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는 어제 비대위 측에 $5,000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어제 불법으로 입장했다가 간헐 온천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져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요. 이 여성은 몰래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뒤로 물러서다가 올드 프로펠러티 간헐천 근처에 뜨거운 가스가 나오는 온천 구멍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차를 운전해 공원을 빠져나가려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혀 지역 의료센터로 이송됐는데요. 국립공원관리청은 이 여성이 폐쇄 명령이 내려진 공원에 어떻게 입장했는지와 부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기차역에서 근무하던 한 영무원이 코로나19 환자로 보이는 남자로부터 침을 맞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B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런던 빅토리아역 매표소에서 근무하던 벨리 무진가 씨가 지난달 5일 사망했는데요. 지난 3월 다른 동료와 함께 근무하던 중 어떤 남성이 다가오더니 왜 거기에 서 있느냐고 물었고 근무 중이라고 대답하자 침을 뱉고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무진가 씨와 동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평소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었던 무진가 씨는 결국 11살짜리 딸과 남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국 교통경찰은 무진가 씨에게 침을 뱉은 남성을 추적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제한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틀 연속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인 간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13일 헤브론 남부의 파워르 난민 캠프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팔레스타인인 15세 소년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년은 머리에 총알을 맞았고 다른 팔레스타인인 소년 4명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쏜 실탄에 부상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 소년들이 체포작전을 하던 군인들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에 군인들이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12일 새벽에는 북쪽에 있는 도시 제닌에서 21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이 던진 돌에 맞아 숨졌는데요. 당시 이스라엘군은 테러 조직과 관련된 팔레스타인인 수배자 4명을 체포하는 작전을 마친 뒤 막 마을을 떠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딴 사망 사건으로 요르단강 서안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 확진자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등 1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태원 클럽발 3차 감염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서 발병일 등을 봐야 연결고리로 확인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인천의 학원 강사 A씨는 당초 초기 조사에서는 무직이라고 진술했다가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 강사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학원에서 강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가정집을 방문해 과외 수업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천시는 본인 직업과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을 숨긴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 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전원에 대해 이태원 일대 방문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학원 운영을 자제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원 등원을 일주일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대기업인 GS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러 기업형 슈퍼마켓들 중에서도 유독 GS 더 프레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형평성 문제가 튀어나왔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기본적으로 아이사랑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 쿠폰 사용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 아이사랑 카드 사용처를 정할 당시 GS 더 프레시는 가맹점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처에 포함됐다면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이자 대화명 갓가스로 알려진 문형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측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문형욱은 올 24세로 평범한 건축학도였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협박을 가하고 그 착취의 결과물로 수익을 올리며 전 국민을 공분케 한 그는 놀랍게도 주변에선 내성적이지만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 지난 3월 휴학계를 낸 문형욱은 평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고 착실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5월 13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